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여러분 사주는 평탄하신지요? 오늘은 여성 사주에서 가장 험난하다고 평가되는 구조들을 파헤쳐 볼 텐데요. 즉, 명리학적으로 곤곤한 삶이 되고 운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이나 정신적, 가정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요소가 겹쳐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혼자서 뭐든지 해내려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하지요. 비겁이 너무 많고 인성이 없다는 건 곁을 내줄 사람도 지혜를 받을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말은 강하게 하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정작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스승이나 가족의 도움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주는 사회 속에서 자존심만 키우다가 사람들과 충돌하기 쉽고 결국 외로움에 지치게 됩니다. 공부운이 약하고 남자복도 없지요. 결혼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식복도 희미한데요. 스스로를 세우는 힘은 있지만 받쳐주는 기둥이 없는 사주.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늘 텅 빈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한 남자를 품지 못하고 여러 남자에게 상처받는 여자이죠. 관살 혼잡, 그 말 속엔 사랑과 고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관과 칠살이 섞여 있다는 건 남자의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뜻. 신약한 사주일수록 이 기운을 다스릴 힘이 없어 사랑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던 그가 어느새 폭력과 배신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과의 궁합은 불협화음, 헤어지면 또 다른 인연도 평탄하지 않지요. 남자에게 끌리고 휘둘리는 인생, 사랑은 늘 오지만 오래가지는 못하는데요. 이런 사주는 사랑을 바라면 바랄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운명을 지닌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는 재물도 있고 남자도 많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것이 되질 않는데요. 이런 사주는 신약한데 재성이 지나치게 많고 식상마저 없다면 표현력은 없고 감당할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결국 내 곁에 머무는 이는 없지요. 재물도 손에 쥐기만 하면 새어나가고 노력을 해도 내 것이 되질 않는데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허기지고 헛헛한 삶, 자존감은 떨어지고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욕망은 크고 기대는 많지만 그릇은 작고 기운은 약하지요. 결국 손에 쥐지 못한 채 바라만 보며 살아가는 사주. 많아도 소용없고 많아서 더 고통스러운 운명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늘 혼자인 여자, 마음 둘 곳 없이 외로운 삶이 있지요. 이런 사주는 편관이 강하고 고란살까지 겹쳐 있습니다. 편관은 다정함보다는 통제와 억압의 기운, 그런 남자와의 인연은 처음엔 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히고 게다가 고란살은 말 그대로 고독의 살,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인 관계가 됩니다. 말 못할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웃는 얼굴 뒤로 눈물을 감추지요.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체념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사주는 결혼이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을 꿈꿨던 여자가 결국 외로움에 자신을 잃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은 늘 뒤죽박죽,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 사주는 음양이 어긋나고 오행의 기운도 서로 충돌하는데요. 오화가 없다는 건 인생 자체가 늘 불균형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판단은 흔들리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엇박자가 나지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쉽고
우울함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자기 안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해 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되는 사주. 누구 하나 곁에서 잡아주는 손이 없고 삶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이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막히고 좋은 인연도 결국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운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 안의 혼란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 구성은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고 외면받기 쉽습니다. 식상이 너무 많으면 표현은 넘치지만 절제가 없는데요. 말 한마디로 인연을 끊고 감정의 기복으로 주변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식신이 많으면 남편복이 약해지고 자식과도 다툼이 잦아지죠. 이런 사주는 인정받고 싶어 애쓰지만 오히려 고립되기 쉬운데요. 욕심이 많고 성취욕도 강하지만 늘 과하게 나가다가 실패를 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쟤는 너무 극성맞다고 느끼고 가까이 하길 꺼리게 되지요. 에너지는 넘치지만 방향을 잃은 폭주기관차 같은 삶. 결국 많은 것을 쏟아내고도 남는 건 공허함 뿐인 사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주 구조. 혹시 여러분 사주에 해당되지 않으셨나요? 사주는 단지 운명을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지침입니다. 불리한 구조가 있다면 피하는 지혜를 배우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다면 그 사주는 더 이상 최악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이 타고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최고의 사주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임신일주 여명인데요. 연간의 을목상관이 투해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연간의 을목상관은 예술 분야나 나의 길을 발산하는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보지요. 타고난 나이끼나 재능을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요. 천간에서 정이합이 되면서 돈이라면 집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여명처럼 상관이 발달한 사주들이 보통은 배우자 복이 없다고도 보는데요. 월일지 신해가 있어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팔자일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있어 늘 곁에 두고 싶어 하며 자식을 낳는 첫 번째 남편은 해묘 반합의 미토관을 끌어다 썼을 확률이 있는데 이 미토관은 시지의 축토와 충을 하는 관계가 성립되므로 얼마 가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시지의 축토는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내게 사랑은 줄 수 있는 사람은 될 것 같습니다. 늘 재에 대한 갈망이 깊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지요. 이런 사주들, 특히 일간이 왕에서 독립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주, 일지 배우자 자리가 좋지 않고 재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주들 중에는 종종 나이 차가 상당히 많은 분들, 특히 재력가들을 좋아하지요.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식상을 따라가는 일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체능, 교육하는 일 등의 적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